최지현 강사님은 현재 충청대학교 산업경영학과의 학과장으로 계시고 대외협력실 홍보센터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충청방송 아나운서로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의 기법, 발성법 뭐 이런 다양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뇌과학을 활용한 명강사의 강의 기법입니다. 여러분의 강의가 더 쉽고 즐거워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또 집중할 수 있는 강의를 아마 강의법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을 높이는 뇌 친화적 방법이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강의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저서로는 약이 되는 스트레스, 힘이 되는 내성적 성격,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글로벌 매너와 이미지 메이킹 등 책이 있습니다. 최지영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 한번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최지영 강사님 강의 듣기 전에 모두 화면을 오픈 네,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지영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쩌다 특강 귀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과 또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면 이렇게 한번 손 좀 흔들어 주시면, 예. 전 사실 강의실에서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줌으로 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오늘, 강의록을 조금 보시면서, 그냥 얻어가실 만한 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014년도에 핀란드 알토 대학교에서 마음에 반응하는 몸이라는 주제로 논문이 발표된 것이 있는데요. 내가 이제 기준을 0으로 봤을 때, 기준을 0으로 봤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점점 기온이 올라가서 내 몸이 마치 따뜻한 물속에 있는 것처럼 15도 정도 올라간 느낌이 들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얼어붙거나 우울하거나 하면은 마치 진짜 기온이 내려가서 어, 마이너스 15도가, 그러니까 15도가 뚝 떨어진 느낌을 우리 몸은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이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은 이렇게 훈훈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다리까지 따뜻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감정인 우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이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머리도 지끈지끈, 다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왜냐하면 온몸이 우울한 사람들은 15도가 내려가 있는 느낌을 받아서 실제로 내 몸이 차가워진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모욕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착 오그라들면서 내 몸이 이렇게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란 감정에서 이렇게 훈훈함을 느꼈지만 이 사랑보다도 우리 몸을 더 따뜻하고 기분 좋게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감정이 있을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15도가 올라간 듯한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당연히 행복이란 감정을 가지게 되면 혈액순환은 잘 될 것이고, 긍정적인 기분이 들고 마음은 편안해질 겁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스트레스, 예를 들어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어떤 무언가를 외우게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공포스럽다든가 내가 우울하다든가 모욕적이라든가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 뇌는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의를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하셨을 때, 강사가 했을 때 이것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치를 하는 것도 그렇고 강의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무드, 정서를 어, 만드실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뇌로 하는 건데요. 뇌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라라라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내가 이 상대방이 눈을 맞추지 않는다든가 뭐 호응을 하지 않는다든가 바라보지 않아서 상대들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보시면 이 강사분들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강사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은 여기 이 강사님과 이 강사님을 보면 일단 태도, 네, 이 나의 몸 자세가 펴져 있습니다. 이 몸을 웅크리고 안녕하세요를 해보실까요? 몸을 웅크리고 안녕하세요를 해보면 안녕하세요. 이때의 감정과 몸을 펴고 안녕하세요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감정이 다르죠? 이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이 포유류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의 특성은 나보다 몸이 크고 펴져 있는 사람한테 펴져 있는 큰 동물에게 깨갱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좀 몸을 편다면 소리도 잘 나오고 더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이 표정도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 사람들은 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만 하더라도 6, 70년대의 그 음반을 보면 7080 세대 음반을 여러분 들어보면 소리가 좀 작게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의 음반을 들어보면 트로트 가요수나 뭐 이런 분들 음반을 들어보면 소리가 굉장히 크죠. 근데 사람들은 어, 7080 세대 음반보다 지금의 음반이 성능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느끼죠. 하지만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성능에서는 음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내가 느끼는 것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 녹음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기분을 갖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이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뇌를 알기 위해서는 뇌기반 교수법의 개요를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뇌 구조의 이해와 수업을 적용해 보고 또 감정과 전두엽을 활용한 수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냥 설명 잠깐 해드리고 몰입과 주의력 또 나만의 적용 전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의 뇌 작동 원리를 이해하며 효과적인 교수 설계가 가능해지는데요. 혹시 최근 수업에서 또는 강의에서 수강생들이나 학생이 집중하거나 그런 때가 있었거나 또는 산만해지는 때가 있었다면 그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뇌 기반 교수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집중과 산만은 모두 뇌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블라블라 편안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내가 더 알고 있다면 조금 더 관심 갖고 또 모르셨다면 다시 한번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뇌기반 교수법은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뇌의 구조와 기능에 맞게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교수법입니다. 이 교수법은 학습자의 주의 집중, 감정, 기억, 동기, 몰입,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뇌의 작동 원리에 기반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뇌를 안다면 수업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뇌기반 교수법의 어마어마하게 특징 다섯 다른 가지 사람이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의 뇌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감정, 어떤 기분인가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가 달라지는 걸 보셨는데요. 뇌는 정서를 통해서 인지, 즉, 기억을 잘한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기억이 잘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안전하고 의미 있는 수업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 시간은 매우 짧아요. 우리 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톡에 굉장히 긴 글이, 의미 있는 글이 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읽으십니까? 아마 날려버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인 뇌의 집중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전환하는 활동이나 질문이나 또는 리듬감을 타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그렇지.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 보시고 너무 좋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명강사분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 김미경 강사도 그렇고요. 예, 대부분의 명강사들,
이지영 강사 이런 분들도요, 요 포인트를 꼭 잡아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뇌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네,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시냅스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이건, 얘들아, 그렇지. 아, 잘했네. 이렇게 하면은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극이나 또는 너 이제 혼난다. 긴장. 자, 잘했어. 너무 무섭게가 아니라 요 정도. 네. 또는 이제 반복을 계속할수록 우리 뇌는 시냅스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너무 무섭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의 긴장 정도만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학습자는 모두 다르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라고 얘기했지만 상대는 어나 너로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좌뇌형과 우뇌형이 있습니다. 자, 손을 들어보실까요? 좌측에 손을 들어서 내 뇌를 한번 눈을 가려보시면 여기가 좌뇌. 네. 우측 손을 반복는 소리를 들어보면 여기가 우뇌입니다. 이 좌뇌와 우뇌형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좌뇌와 우뇌를 다시 반을 나눕니다. 그래서 좌상뇌, 우하뇌, 우상뇌, 우하뇌.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뇌는 사실 네 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 뇌마다 다 틀린 거죠. 제가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상뇌의 뇌는 굉장히 이론적이다. 그래서 텍스트를 좋아합니다. 글로 써져 있고 무언가 탄탄한 구조를 좋아하는데요. 우하뇌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전 사실 우하뇌의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하뇌에 있는 사람과 이 좌상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사람은 아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 때에는 수업을 할 때도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우한회에 있는 애들한테 너는 왜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사실 얘 뇌는 그림이라든가 또는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애한테 너는 왜 그것도 모르니? 이제 이러면은 여기서 선생님 날 안 좋아하나 봐. 이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약간의 전 딜레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좌상뇌와 우하뇌의 사람이라는 건 뇌가 이제 이만큼 다르기 때문에, 대화나 수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정하고 가면 어떤 아이는 말만 해도 잘 알아듣는데, 어떤 아이는 꼭 노래를 불러야 되고, 어떤 아이도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런 아이들가 생각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교육은 기억이 아니라 사고 중심입니다. 단순한 암기보다 문제 해결, 창의력, 공감 능력 등 고차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 전두엽 기능을 자극하는 질문 설계라든가 활동, 움직임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뇌기반 교수법은 핵심 요소가 감정입니다. 감정이 학습을 촉진시키고요. 집중력, 주의를 환기해 줘야 됩니다.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면은 한 번씩 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잘 외우셨나요? 저는 칭찬 기법을 많이 씁니다. 이거 이것도 이해하시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뭐, 저는 이렇게 몸이라든가 표정을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뇌의 변화가 이제 반복과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반복을 할 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하는 것보다 이 진짜 중요한데요. 네, 뭐 예를 들어 수능이라면 수능 시험 보러 가면 한 번씩 꼭 나오죠. 기말고사에 꼭 나오죠. 네, 요렇게 해서 한 번쯤은 이제 자극을 줄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강사로 지금 수업이 아니라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자극은 오늘 배우는 이 내용 알고 있으시면 부자 됩니다. 오늘 배우는 이 내용 주의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 쉽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요점 정리가 돼야겠죠. 너무 너저분하게 산만하면 잘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개인차는 이제 맞춤형 교수 전략이 필요하고 미래 교육은 사고력 중심 교육입니다. 내가 혼자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수업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뇌 구조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그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뇌 피질은 이겁니다. 예, 대뇌. 요 대뇌는 고차원적인 사고,
뭐 생각이 생각을 거듭할 수 있죠. 그리고 의사결정, 판단의 뇌라고 알고 있으실 거고요. 변연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변연계에서는 바로 감정의 뇌이고 기억을 편도나 이런 데서 둘러오게 됩니다. 이 뇌가는 바로 여기인데 생존의 뇌입니다. 여기는 이제 운동신경이 있고요. 파충류는 요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뇌까지는 없죠, 파충류는. 그리고 전두엽은 어디 있느냐? 전두엽은 여기죠. 여기 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이마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여기를 저는 이제 많이 쳐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두엽을 깨워줘야죠. 예. 여기 보면 두정엽 있죠? 두정엽. 예. 측두엽. 네. 호두엽. 네. 이렇게 해서 뇌를 좀 깨워 한번 해보실까요? 피곤하지 않게. 음,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언어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인지를 위해서 뇌 활동, 이제 몸 활동을 하는 거죠. 요즘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몸 활동을 하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벌써 시원해지셨죠, 여러분? 우리뇌는 이렇게 자극을 하면 시원해집니다. 이제 이것도 하나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더 한 번 더 보시면은, 네, 한 번 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대뇌피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성의 뇌이고요. 변연계가 감정의 뇌, 뇌간이 생명의 뇌인데요. 요 뇌간이 이제 운동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좀 요거, 이 뇌를 쳤다. 이제 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하지 않고, 자, 뇌를 쳤다. 그러면 운동이 된 거잖아요. 뇌만 운동된 게 아니라 손가락도 운동이 됐는데요. 사실 엄지손가락을 움직인다. 이러면 뇌의 일정 부분이 명령을 내리는 거고, 얘가 움직인다는 건 뇌의 일정 부분을 운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을 하면 여러분, 안 움직이는 것보다, 자, 어깨를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하나, 시원하시죠? 네, 이때 숨 쉬어주시고요. 가운데, 둘, 와, 진짜 시원하죠? 네. 제가 웃어주니까 기분이 좋죠? 예. 자, 이렇게 하고, 어, 고개, 자, 우리 그 휴대폰 보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한번 돌려볼까?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와, 좋아요. 한 번 더. 들이쉬고, 와, 좋아요. 내쉬고. 반대로 해보실까요? 하나, 와, 둘, 자, 우와. 운동을 하셨죠? 기분이 좋죠? 자, 여기는 이제 뇌간은 운동의 뇌입니다. 이 운동의 뇌간이 운동을 하면요. 기분이 좋아지는 변형계가 기분의 뇌잖아요. 감정의 뇌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성의 뇌까지 가죠. 이것을 업 시프팅이라고 합니다. 업 시프팅, 업 시프팅. 네,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가장 기분 좋은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9.11 테러라든가 어떤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이면요. 이게 순차적으로 업시프팅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충격이 와서 닿으면 업시프팅이 되는 게 아니라 다운시프팅이 됩니다. 너무 충격이야. 그럼 이성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형계는 어떻게 돼요? 위에서 딱 오기 때문에 얘가 운동해가지고 기분 좋아진 찰나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얼어붙죠. 변형계가 얼어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운동의 뇌인 뇌간이나 이런 데서 생명의 뇌가 움직이지를 못해야죠.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 계속 내 머리로 쏟아진다. 그럼 그 사람이 실어증 걸린다든가 기억이 없어진다든가 네 소화가 안 돼서 맨날 누워 있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어, 보세요. 뇌관이 활성화될 때 안전 심리적인 안정이 확보되고 변형계 감정의 뇌가 활성화될 때 학습 정보는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즉 기분이 좋아야 반복을 해도 잘 먹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활성화될 때 이마 질문과 탐구, 문제 해결을 통한 사고 유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의 모든 비밀이 있기 때문에 뇌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뇌가 건강하고 튼튼하려면 맛있는 걸 많이 드시고 단백질이라든가 천연 DHA가 들어있는 뭐 고등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쓱 돌아보니 애들이 졸리다. 그럼 저는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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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10분만. 그리고 제가 음악을 틀어줄 때도 있어요. 휴대폰으로 뭐 항상 음악이 가능하니까요. 그래, 조금만 숨 쉬고 자보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아이들이 아, 네. 이러면서, 네.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 수업 때 어떤 한 애가 계속 자면, 괜찮아. 자, 자, 자. 자도 돼. 자도 돼. 이러면 조금 있다가 자기가 일어나서 미안해서 예,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느냐.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만 뇌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 강사는 또 불러주진 않는다. 네, 유쾌하고 즐겁다. 이게 다 변형계잖아요. 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불러주지 않을 것이다. 생명력이 짧아질 것이다. 근데 보통은 여러분, 교수님들 강의 생각해 보셨어요? 교수님들 강의 생각하면 어때요? 어렸을 때 교수님들 강의 생각하면, 뇌 친화적이 아니잖아요? 왠지 아세요? 교수님들이 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수님들이 점수를 주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요. 하지만 명강사들은 생존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 뇌 친화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정과, 세 번째 감정과 전두엽을 활용한 수업은요. 편도체, 이제 감정에 대해 있죠, 변형계. 감정을 담당하고 학습자에게 위협이나 흥미를 감지하게 해줘요. 감정은 기억을 강화합니다.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는 해마에 강하게 저장되고요. 긍정적인 감정은 학습의 문을 열고, 부정적인 감정은 닫습니다. 전두엽의 역할은 계획, 추론, 판단,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자기 조절, 메타인지. 자, 감정과 사고의 연결고리, 감정 조절, 인지적 반응의 질이 좋아진다. 즉, 기분이 좋으면 잘 외워진다. 기분이 좋으면 잘 먹힌다. 졸리면 기분이 안 좋다. 배고프면 기분이 안 좋다. 내가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다. 그렇죠? 그럼 기분이 좋게 하려면 편안해야 된다. 너무 피곤하니까 운동 한번 해줘야 된다. 예, 그쵸? 예, 그리고, 어, 물이라도 먹여야 된다. 네. 내가 너무 피곤하고 졸린데 학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그젠플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절의 중요성. 제가 이제 예절 책을 썼는데, 예절의 중요성은 좌뇌적 관점에서 예절은 규칙과 질서를 이해하는 인지활동이고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인사해야 됩니다. 어른에게 존댓말 써야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말을 하는 강사가 제일, 어, 아쉬운 강사죠. 네. 이제 운회로 보면은, 예절은 감정과 공감의 표현이라 얘들아, 내가 인사를 열심히 했어. 내가 인사를 하면 상대가 어떨까? 기분이 좋아지지. 그 상대가 기분이 좋아지면 그 상대는 내 편이 돼야 안 돼? 내 편이 되잖아. 내가 인사를 하는 건 저 사람한테 굴복해서 인사를 한다가 아니라 내 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매너가 좋은 사람이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매너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제 저는 이렇게 강의를 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상대를 느끼게 하고 배려하는가 이게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좌뇌에서 할 때 제가 이렇게 글씨만 썼잖아요. 근데 우뇌적인 감성을 넣을 때는 이렇게 그림 하나, 사진 하나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몰입과 주의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몰입을 시키느냐. 보통은 내가 강의를 듣고자 원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몰입을 잘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왔기 때문이죠. 보통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은요, 강사가 옷을 어떻게 입든, 뭐 머리가 좀 흐트러지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만나야만 그 강의를 듣는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강의를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누구나 다 하는 강의다. 그러면 그 강의에 대해서 옷을 삐까뻔쩍하게 입고 얼굴에 화장도 좀 하고 머리도 신경 쓰고 당연히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지영 강사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수입이 뭐 몇 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보세요. 엄청나게 꾸미고 또 말도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서울대를 나왔지만 감정을 이해하는 거죠. 이런 뇌과학을 지금은 알 텐데 처음에 아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계획하고 했다기보다는 아마 원초적으로 기분에 대한 감정에 대한 위대함을 아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몰입을 하도록 하죠. 네, 어, 칙, 어,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이 몰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플로우,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죠. 몰입은 이 긍정 심리에서도 내가 몰입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했어요. 고개를 딱 들어보니 3시간이 갔네? 이게 몰입이거든요. 이렇게 즐겁게 몰입을 주려면 그 사람이 필요한 내용을 줘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니즈가 뭔지를 강사가 알고 그 니즈를
계속해서 조금씩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10분이나 20분에 한 번씩. 여러분은 그래서 훌륭한 강사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수업이 점수가 더 올라가실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니즈를 조금씩 조금씩, 네, 몰입할 수 있도록 반복을 해주면 좋겠고요.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져. 2시간이 갔어. 그리고 과제, 해야 되는 목표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고요. 몰입은 학습의 최고 상태이고 지적 성취와 감정의 만족을 모두 유도하게 됩니다. 자, 어텐션, 주의력 굉장히 중요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력은 전두엽과 해마, 시각 피질 등 다 이 안에 있어요. 네, 복합 뇌 영역에서 조절되는데요. 뇌는 반복되거나 지루한 자극에는 반응을 줄입니다. 예. 너무 재미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면 이제 지겨워하죠. 하지만 의미 있는 말을 조금씩 반복해 주는 거는 네, 나도 모르게 뇌에 쌓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나 너를 사랑해.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너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해서 말을 한다면 아이의 뇌에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쌓이게 되겠죠. 하지만 재미없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어, 그런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듣게 되죠. 예. 자, 주의 집중은 신선하고 감각적인 자극에 반응이 높고요. 주의 전환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가 이제 처음에 도입 부분에 주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도입할 때 3분에서 모든 게 결정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맨 처음 강의를 하면서 막 자기의 내가 어떤 거를 했다 이력을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면 뇌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쓰면 뒤에서 심드렁해집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뭐뭐뭐뭐 했습니다. 이거보다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를 생각하는구나. 목표가 나한테 있구나. 수강생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주의 집중을 더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박수 외쳐. 이렇게 약간의 움직임은요, 몰입하려고 치는 겁니다. 기분이 좋게 하려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 화사한 미소가 얼굴 표정이 좋으시네요. 어, 수강생을 올려주어야 그 사람이 기분 좋아서 그렇지 이러고 이제 강의를 듣죠. 자, 뭐 뇌의 리듬이라든가 질문 살짝 해서 이 인물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는 건 의미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만의 주의 집중 전략으로 거울 뉴런을 생각해서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저를 따라하시면서 여러분 좀 어색하신가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따라하는 걸 제가 눈앞에서 보고 있다면 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건 그 사람이 동일시되는 거라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그런 그 결과값을 얻어냅니다. 이런 실험이 있었는데 따라했지만 실제로 따라하는지를 그 사람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할 때도 은근히 저 바빴어요. 바쁘셨군요.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정말 기분이 좋으셨겠네요. 이렇게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스피치는 네,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밀러 뉴런이라고 하는 거울 뉴런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중을 춤추게 하려면 내가 먼저 춤춰야 되기 때문에 좋은 수업에서 결과값을 보면 열정적인 강사가 몰입도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는 10가지가 이제 가르쳐 드릴 만한 내용이다. 그럼 10가지를 다 새로운 걸 가르치는 건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70%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30%나 40%는 아는 걸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맞아. 이러면서 공감하면서 듣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전혀 모르는 걸 10가지를 가르친다. 이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아는 거, 이게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으셨죠? 맞아요. 그런 노래를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건 그 노래의 리듬 때문이에요.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요. 노래를 한 번쯤 흥얼거려 볼 필요가 있죠. 뭐 이렇게 해서 경험이라든가 앞뒤 맥락을 맞춘다든가 선호하는 정보. BTS가
그 BTS가 지금까지 발표된 노래 중에 스트링 그 조회수가 가장 많은 노래가 여러분 어떤 노래인 줄 아십니까? 네, 바로 다이너마이트라고 합니다. 빰빰빰빰. 네, 제가 노래 잘 못하는데. 다이너마이트가 가장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 횟수가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이너마이트 아시나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 맞아. 나도 그 노래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열정을 끌어냈었어. 네, 이렇게, 강의자의 감정이 몰입되고, 또 전이 되고, 또 학습자마다, 이런 경험과 맥락, 뭐,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습자마다 뇌의 발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생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고요. 이제는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5세,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가르쳐야 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를 텍스트로 하는 걸 싫어하고 우한해처럼 이렇게 감정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친다든가, 아유, 어르신 잘했어요. 이제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시작할 때 뇌를 집중하게 하고, 어텐션, 그리고 뇌의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게 하고요. 중간중간 반복을 해주고, 그리고 기분 좋게 반복해주는 게 의미가 있어서, 칭찬 필요하고, 으스으스. 예,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발음이 좋아야 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하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밖에 알아둘 그 내용으로는 호르몬에 대한 정보인데요. 여러분 이제 수업에 있어서 뭐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파민은 보상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동기, 집중, 학습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막 뭔가 짜릿한 느낌이 들 때 있죠. 내가 뭔가를 알았어. 아니면 칭찬받았어, 상 받았어, 짜릿한 느낌. 이 짜릿한 느낌이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올 때 흥미가 있고 또 칭찬을 해주거나 어떤 보상을 해주면 점수를 잘 받았어요. 하면 짜릿한 느낌이 나오죠. 세로토닌은 안정적인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고 정서 조절, 내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관계가 좋을 때 세로토닌이 나오게 되죠. 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수강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세로토닌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옛날에 니네 막 때린다. 막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따귀를 때리기도 막 이랬잖아요. 참, 이거 의미 없어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내 팔을 이렇게 한번 주물러 보실까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죠? 한번 주물러 보세요. 네. 제가 이제 행동에 입각한 수업입니다. 주물러 보시고. 자, 팔도, 자, 목도 한번.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스킨십을 하면 세로토닌, 안정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행복 호르몬. 내가 이렇게 내 손을 만져도 세로토닌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깨만 토닥여도, 여러분 어깨만 토닥여도,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학교 다닐 때 어깨를 저는 선생님 토닥여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토닥토닥 정도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만 해도 이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을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 삼는 경우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 이렇게 토닥이는 거 하나도 못하죠. 이 사실 우리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안아주고 토닥여줄 때 감정이 좋아지는데 안정된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때다. 화가 난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악수라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토닥여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럴 때 사회적으로 허용된 유일한 스킨십이 있습니다. 바로 악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라도 악수라도 좀 해주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체온이 딱 이렇게 전해지면서 잘할 수 있어. 우리 한번 악수 한번 해볼까? 파이팅!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안정된 분위기라든가 옥시토신은 이제 엄마가 아이를 안았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협업이라든가 뭐 토론식 수업, 네, 협업, 또 공감, 대화, 이야기 이런 거 공유할 때 이런 따뜻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은 이제 각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교감 신경이 막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놀라거나 예상치 못한 활동을 할 때 긴장하는 거잖아요.
아드레날린이 이제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약간의 스트레스는 이제 스트레스 강조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너무 긴장된다.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놀래켜줘서 머리에 각인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오래되거나 장기화되면 안 된다. 반복되면 안 된다. 코르티솔도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과도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이 이제 낮아지고 불안감이 들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제 강의를 한번 살짝 몇 가지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어, 수업을 하실 때 프롤로그, 이제 맛보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으신가요? 그러면, 네! 수업에서 네라는 답변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요라는 답변을 나오지 않도록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네라고 말하는 순간 네가 긍정 모드로 샥 바뀝니다. 네. 오늘 기분 좋으시죠? 아니요 하더라도, 그럼 기분 좋도록 제가 노력해 볼게요. 약간 웃게. 상대도 포유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웃게, 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앞에 들어가는 질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을 하는데, 많은 수강생 앞에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자, 16 더하기 8은 뭐죠? 어렵진 않지만 그거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거 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1 더하기 1은 네, 2. 오늘은 두 가지의 행복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모두 조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으로, 자, 오늘의 수업의 요점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목표는 땡땡땡. 자, 그러면 말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맞는 말만 한다. 이거는 이제 좌뇌적인 거잖아요. 예도 들고,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었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께 도움이 돼요. 잘 알아두면 5년 후, 10년 후에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 내일도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져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본론에서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여기 목표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목표, 오늘 목표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목표가 나오면 띵, 결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머리에 인지를 시킨다면 프롤로그에서 기분 좋게 하고 감정의 뇌를 건드렸죠. 서론에서 목표로 우리가 인지의 뇌를 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이제 전해주는 방법이 감정을 기분을 좋게 해서 머릿속에 쏙 들어가도록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인지의 뇌를 네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차트를 만드실 때 여러분 이 차트를 만들고 나서 이 차트를 한번 펴보는 게 좋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펴보고 이 펴본 것들을 순서를 바꿔서 내가 처음에 강의를 하실 때요. 요런 순서로 있었는데 펴보고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는 게 안 돼서 아 그렇다면 요렇게 이쪽에서 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보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보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빼보자. 그리고 요거는 요걸 넣어보자. 이것을 그 차트의 가감 승제라고 합니다. 이 가감 승제를 통해서 내 차트를 만들어주면 도움이 되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발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일단 강사가 발음이 좋아야지만이 그 강사가 스마트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말이 너무 마르거나 말이 너무 무너지거나 말이 너무 작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의 이오우를 살려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 에, 이, 오, 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 에, 이, 오, 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안녕하세요 하면은요. 녕, 뭐, 니은 이런 발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아, 녕, 하, 아, 세, 에, 요, 오. 우리나라 발음이든 영어든 모두 아에, 이, 오, 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강의를 하시는데, 발음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쑥스러워서 어릴 때, 이렇게 안 했거든요. 입 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빠, 안녕. 이러면 우리는 알아듣지만 외국인들은 몰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이 빠른 경우도 음가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내주면 절대로 네, 이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보통 빠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였잖아요. 제가 말을 했는데요. 충분히 발음이 끝까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기초 발음을 연습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발성은 우리 몸을 통으로 봤을 때 울려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강의하실 때,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을 들고, 벽에서 꼭지점으로 소리를 한번 그어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네, 이렇게 그어보는 겁니다. 저 멀리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얘기할 땐 제가 소리를 자근자근 내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마이크가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멀리 있다면 저는 주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강의실에서는. 왜 그러냐면 너무 조곤조곤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죠! 이렇게 강의에서는 액센트를 주거든요. 그러려면 소리가 배에서 나오면 목이 쉬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소리를 입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금방 쉽니다. 노래방 가서 가요 부르면 막 쉬죠. 성악을 일송조 이러면 덜 쉽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성악가들이 목이 덜 쉬는 이유는 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 어, 울려서,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은, 사랑해. 해볼까요? 사랑해. 시작. 음부터, 사랑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 발음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어, 징을 치듯이, 이래야지 네, 소리가 잘 나옵니다. 음, 야, 왜, 여, 위 갈게요. 자, 보세요. 야, 왜, 여, 위 갑니다. 시작. 야, 왜, 여, 위, 요, 왜, 유, 예, 와, 왜, 워, 예. 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복모음입니다. 갸, 괴, 옆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자, 배를 치는 것처럼. 제가 일어나 볼까요? 배를 퉁 치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갸, 괴. 자, 시작. 갸, 괴, 겨, 귀, 규, 괴, 규, 괴, 과, 괴, 워, 게. 어우, 좋아요. 세로로 가볼게요. 갸, 냐, 야, 랴, 냐, 펴, 샤. 이런 게 왜 필요하느냐? 평소에 말 연습을 해야 되고요. 저도 뉴스를 하러 나갈 때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 라디오의 진행자가 항상 아나운서가 나오잖아요. 라디오로 귀로 듣고 저는 그거 말을 다 따라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저절로 발성이 되고, 어, 입이 이게 굳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를 말을 많이 해야 풀리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해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저는 CF, 어, CF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따라합니다. 네. 요즘에 나오는 게 홍예슬 씨 CF더라고요. 디지털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따라합니다. 자, 그럼 다른 거 보도록 하죠. 어려운 발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스피치 강의를 하면서 발음을 또박또박 해야지, 네,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고요. 강사로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들 당연하잖아요. 이 당연한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이게 입력이 잘 안 됩니다. 입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우를 했죠. 그럼 입력을 더 잘해주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안녕하세요는 발음입니다. 요 발음입니다. 즉, 요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거울을 보면서 앞으로 우를 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아주 짧은 시간에 반복과 집중을 통해서 머릿속에 넣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죠.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떠먹여주는 스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개발한 겁니다. 떠먹여주는 스피치를 하지 않으면 강의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떠먹여주는 스피치 가운데 그럼 철책상 한번 해볼까요? 자, 어려운 발음 시작. 철수, 벌써 책상, 책상, 철책상. 철책상.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해볼게요. 저분이 시작. 저분이 박 법학 박사의 친구 방 법학 박사이고 이분은 황 법학 박사의 사돈 곽 법학 박사이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법학 박사이다. 법학을 내가 법학이 뭔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틀리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해볼까요? 시작. 앞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핵콩, 단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죽인데 사람들은 핵콩, 단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자, 여러분 이거를 안 틀리고 한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스피치를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 강약 중간 이야기 있어요. 앞집 팥죽은 붉은 차 풋팥죽이고 이게 틀리고 안 틀리고 중요한 것을 넘어서 리듬을 타볼게요. 보세요. 강약, 중간약. 여러분, 자, 한번 해볼까요? 네, 김미경 강사나, 네, 김창욱 강사. 그렇죠, 맞아요.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강약, 중간약입니다. 자, 그러면, 앞집 팥죽은 붉은 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넣어서, 앞집 팥죽은 붉은 팥, 풋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핵콩, 당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죽인데, 사람들은 핵콩, 당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아, 리듬을 타는 거가 이런 거구나. 강약 중간 이야기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앞집 팥죽은 붉은 팥,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핵콩, 단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죽인데 사람들은 핵콩, 단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맛깔스럽게 말을 하려면요, 끌고 오셔야 됩니다. 네. 강의를 하실 때 아마 내가 강약이 없고 리듬감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강약, 중간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말에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앞집 팥죽은 붉은 팥. 이렇게 앞말에 포인트를 주면 제가 논문을 쓴 게 있는데요. 앞말의 강세가 훨씬 더 사람들의 청중의 주의 집중력을 가져오더라. 이건 이제 논문으로 증명을 해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높임 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어서 이제 시간이 많다면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이그젠플을 들어주는 거라서요. 높임 강조. 내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자, 여러분, 우리는 밝은 내일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응원할 준비 되셨죠?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의 힘을 주고 또 어떤 분들은 밝은 내일에 주고 어떤 분들은 힘차게 응원해서 어떤 사람은 앞에 주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주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스피치를 한다. 영혼이 살아있는 강의를 한다는 건 어딘가에 강세를 주어야 됩니다. 자, 우리를 한번 해볼게요. 준비.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높은 기분 좋아지는 음이라고 해서 솔음을 선택하면 도레미파솔. 우리는 너무 높아서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러면 강사가 강의를 하고 나서 목이 팍 쉴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음을 선택합니다. 아나운서들도 미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때 우리는, 그쵸? 네, 앞에 힘을 주세요. 우리는 밝은 내일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자, 중간에 힘 줄게요. 우리는 밝은 내일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자, 세 번째 힘 줍니다. 우리는 밝은 내일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보통 스피치를 하실 때나 또는 강연을 하실 때, 강의를 하실 때 반드시 이 높임 강조에 대한 포인트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듣는 사람이 주의 집중도 하고 기억에도 남고 내가 말을 할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임 강조 이런 거 외우기 너무 힘드니까 어딘가에 힘 주세요. 아셨죠? 힘을 못 주겠다 하신다면 발을 한번 굴러주세요. 발을 굴러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 이러이러하더라, 이렇게 하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해야지만이 된다. 메신저를 파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에토스, 로고스, 페이스토스가 있으면 설득이 된다고 했는데요. 로고스는 지금 말한 로직, 이론이죠. 네, 이론입니다. 그리고 페이토스는 이제 기분입니다.
이론이 있고 기분이 좋으면 되는데 이것만 해도 설득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요. 그런데 거기에 3요소가 하나가 더 들어오면 되는 게 뭐냐면 신뢰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서 와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쳐봐요. 남루와 노차림으로 와도 이 사람 보러 갈 겁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이 강의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에토스,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교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 있는 사람이 되자. 음. 캐나다에서 올림픽을 유치할 때 이렇게 국가의 정부의 요직들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셔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캐나다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싹싹 지원합니다.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도 열렸을 때 당시에 유치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상이 나와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이유는 신뢰를 주었던 것이고요. 이제 당시에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느냐 하면은 저처럼 이런 후배들이 많이 크기를 바래요. 꼭 대한민국에서 열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실 때 진심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강사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 설득과 논리는 뭐 당연한 거고요. 여기 보세요. 감성이 있어야 된다. 감성은 뭐라고 했죠? 네, 기분 좋아지는 것, 공감 이런 것이 있고요. 유머도 필요하고요. 희망은 얘들아, 이 내용 시험 문제 날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밑줄. 좋아. 이렇게. 이거 지금 덥고 힘들고 외우기 힘들지? 하지만 여러분들께, 어, 좋은 결과가 있어. 뭐, 대학을, 예,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먹으면서 먹고 살고 이걸로 돈도 벌게 되고 너희들은 뜻을 펼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너희 덕분에 기분 좋을 거야. 도움이 될 거야. 너희가 그 중심에 있는 거야. 이렇게. 네.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처음에 고려대학교에 이렇게 안내문 오는 거를 우연히 보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민족고대라고 하잖아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신입생이 이제 딱 받았는데 고려대학교는 민족의 자본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들이, 뭐, 고려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보탬이 되고, 민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민족 고대로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말하는 거에서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나지만 민족 고대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특별하게 어, 이그젬플 예를 들어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의하실 때도 이렇게 쏙 들어가는 무언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의미가 있겠습니다. 공간 표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보십시오. 자, 어, 이렇게 이제 중간에 와서 네, 강의를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스크린 앞에 와서 강의하는 건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고요. 보통은 여기 스크린과 내가 여기쯤 씁니다. 내가 여기쯤 쓰면 예를 들어 단상이 여기 딱 여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쯤 씁니다. 그러면 훨씬 더 한눈으로 강사와 강의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이제 하시면 좋겠고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손끝에도 눈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켜 가면서 하는 게 좋은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삿대질을 하는 느낌이 들면 28%의 효과밖에 없고요. 요렇게 했던 것보다는 요렇게, 네. 여러분 맞죠? 요렇게 했을 때 84%의 긍정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제스처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잘하고 있죠? 넓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얼굴을 넘어가는 제스처는 좀 번잡해 보여서 요 턱 아래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의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 언어를 활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스크린이라고 하면은, 한번 걸어가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일어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의를 하는데 이제 애들이 졸거나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이제 한 번쯤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하죠. 근데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번잡스러우니까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한 발짝.
꼭 기억해 주세요. 얘들아, 맞지? 그래. 인터넷 강사 보니까, 그래, 이거 꼭 기억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공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옆으로 갈 수도 있고, 강조할 때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컨택 하실 때는 이제 전체를 다 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너무 떨린다. 그럴 때는 긍정적으로 나를 보면서 웃어주는 사람이 있죠, 반드시. 그런 사람들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 강사의 기분도 중요합니다. 강사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하품하거나 휴대폰 보는 사람 보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좋아하는 사람만, 끄떡끄떡 하는 사람만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는 이제, 의사결정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은근히 이쪽 보시다가 의사결정자, 이쪽 보시다 의사결정자 해서 의사결정사, 이제 사장님이 계신다. 그럼 이분을 한 번씩 더 봐주시는 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마주칠 때 나와 대화하는 느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시각 그 내용은 말하는 건 7%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 차트마다 말을 좀 줄이고 포인트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청각적인 요소가 중요해서 강의할 때 기분 좋은 음성, 또박또박한 발음, 네, 필요하죠. 따뜻한 음색. 또 시각적인 건 이제 외모라든가 머리, 네, 미소, 눈빛, 의상, 심지어는 이제 향기까지 어떤 향을 뿌리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이외에 나머지가 93%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거, 들리는 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중을 이제 춤추게 해야 됩니다. 우리 뇌가 감정의 뇌가 활성화가 되면 청중까지 이제 한아름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강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김창욱 강사님이나 김미경 강사님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은 막 웃잖아요. 그래서 청중을 춤추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화나지 않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우리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박수. 자, OX 낼 때 쉬운 거 내셔야 돼요. 네, 어려운 거 내시면 안 되고, 됐으면 O가 나오게 내주시고요. 자, 박수. 따라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밀러, 거울 뉴런이 있어서 좋았어요? 좋으셨죠? 네, 이렇게 뭐 소품도 살짝 준비해서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 목이 마를 때는 이렇게 음료수 하나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유머라든가. 근데 저는 호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나 당신보다는 우리 팀이 같이 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이요.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연습 겸 한번 읽어볼까요? 네. 김춘수의 꽃인데요. 그냥 말연습 겸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시를 읽을 때 막 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 이게 아니라요. 또박또박이 요즘 스피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레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저는 시간이 이제 좀 빠듯해서 좀 빠르게 읽었는데요. 이걸 또박또박하게 음률 맞추셔서 시간을 여유 있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뇌를 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차트입니다. 이제 사실은 앞 차트를 하나 더 갖고 와서 정리를 이제 해주면 더 좋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뇌를 알아서 뇌가 가장 기분 좋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음료수가 있는 것도 강의장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마이크가 있는 것도 시원한 것도 다 강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뭔가 이렇게 옷을 좀 잘 차려 입는다든가 미소를 잘 짓는다든가 비싼 옷이 아니라 이제 단정하고 네, 이런 옷을 입어서 강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용을 너무 길게가 아닌 7%만 남는다고 했기 때문에 요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너무 SNS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본인이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것처럼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들이쉬고, 자, 한 번만 더 들이쉬고, 제가 이 명상에 숨을 쉬라고 하면 아이들이 잘 적응을 안 하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후 하고 이렇게 내쉬면 건강합니다. 절대 입으로 이렇게 쉬지 마세요. 왜냐하면 병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 들이쉽니다. 들이셔볼까요? 코로? 좋아요. 입으로 후. 눈 감고 해볼까요? 그리고 눈을 딱 뜨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조차도 소감이 어때요? 하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좋았어요. 라고 제가 늘 일부러 마지막에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지막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네, 이렇게, 어, 하게끔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유도를 하는데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뇌호흡과 집중을 마지막으로, 뇌 기반 교수법, 네, 강의법을 여기서 맛깔스럽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